자, 1월 28일 월요일 스포츠 스트레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이제 함께 하겠는데요. 자, 세 분들 각자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누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또 자기 소개를 이렇게 미루십니까 서로?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하시는 분위기인데요. 나이순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 라디오 서울의 스포츠 해설을 맡고 있는 문상열입니다. 네, 나이 순으로. 네, 한국일보의 이규태 부장입니다. 네, 스포츠 부장이시고요. 예, 저는 라디오 서울의 스포츠 기자 유지승입니다. 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많이 보고 있는 현재 레이커스 캐스터 이영돈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선 뭐 많은 주제가 있고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지만 저희들이 레이커스가 이제 일요일 경기까지 해서 2연승을 거뒀다는 이런 그 예전 같으면은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 뉴스로 저희들이 기쁜 마음에 우선 레이커스 이야기부터 조금 오늘은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재미있는 오히려 반전 드라마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반전 드라마. 오히려 이러다가 지금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면은 뭐 8번 시드로 올라간다 해도 지금 1번 시드의 악몽 아닙니까? 그러네요. 악몽. 네. 1번 시드 그러니까 레이커스가 속해 있는 웨스턴 컨퍼런스, 서부 컨퍼런스의 1번 시드는 지금 오클라호마 썬더라고 보시는 겁니까? 샌안토니오 스퍼스인데. 네네.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지금 뭐 2년 전에도 멤피스 그리즐리한테 잡혔는데 올해 지금 또 그런 시나리오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 아닙니까? 네. 이번엔 근데 레이커스한테 잡히는 거예요. 근데 정규 시즌은 결국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1위는 하지 않겠어요? 지금은 이제 나중에 봐서 1위 하지 말기 레이커스가 어떻게 되나에 따라서 그러네요. 그럴 수도 있죠 마지막에. 그나저나 저희들 이제 늘 중계를 하면서 많이 속이 상했었습니다. 너무나 연패를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들끼리 이제 그 중계하지 않을 때는 이거는 뭐 플레이오프 못 나간다, 끝났다 그런 식의 어떤 단정을 졌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규태 부장께서는요. 지금 거기까지 갔었죠. 저는 뭐 지난번에 그래도 끝까지 레이커스를 믿겠다. 근데 그건 뭐 편파적인 그런 거였어요. 네. 끝까지 레이커스를 믿겠다 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이게 지금 파워 가솔이냐, 이게 드와이트 하워드냐, 이게 코비 누구의 문제였나 했는데 뭐 스티브 내시가 너무 늙었나 보니까 결국은 다 이게 코비 브라이언트였네요. 그동안 그 맞아요. 코비 브라이언트가 뭐 샤킬 오닐과 함께든 아니든 반지를 이제 5개나 끼었기 때문에 사실 코비에게서 문제점을 찾기가 쉽진 않았거든요. 근데 왜 우리 저 문상열 해설위원께서는 왜 코비의 문제였다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 코비 브라이언트가 그 슛을 많이 쐈을 때하고 이제 적게 쐈을 때 그리고 이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경기 전에 마이크 덴토니 감독이 일단 기자들 앞에서 코비가 슛을 적게 쏘니까 상당히 좋더라.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자들 앞에서 대놓고 한 거죠. 그렇죠. 네. 베리 프리즈하다 그랬는데 네. 결국은 그게 2경기 연속 유타 재즈전에 나왔어요. 14개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그 코비의 커리어 하이가 15개죠. 네. 근데 한 개씩 모자랐죠. 그리고 또 리바운드가 전부 9개씩 기록했는데 유타 재즈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하나씩 모자랐죠. 근데 슈팅이 전부 그 어시스트보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슈팅 시도가 득점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유타 재즈전에 10개, 그다음에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12개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답은 코비가 그런 게임 메이커 역할을 했을 적에 레이커스의 성적은 더 좋아진다. 그런 결론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2연승을 거뒀기 때문에 앞으로 레이커스는 조금 더 글쎄요, 전반기보다는 더 좀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들 보시는 거군요. 아니 올해 제가 오늘 기사를 쓰다 보니까 뭐 AJ 예단대가 이런 지적을 한 게 있는데 옛날에 필 잭슨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코비 브라이언트가 정규 시즌 모드하고 포시즌 모드하고 다른 게 있는 점이 정규 시즌 때는 자기가 이렇게 역사적인 뭐 기록을 세워야 되고 내가 누가 대장이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정규 시즌에는 자기 멋대로 뭐 해야 되고 뭐 시즌 초반에도 이건 내 팀이다, 레이커스는 내 팀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뭐 그 증거가 뭐냐면 정규 시즌에는 보통 한 게임에 50점 이상으로 폭발하는 거가 보통 한 50경기 만에 한 번씩으로 터진대요. 네. 근데 플레이오프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해서는 우승을 못 한다는 걸 이 선수가 알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팀 플레이를 한대요. 그걸 필 잭슨 감독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록을 보면 플레이오프에 들어가서는 50점 이상으로 이렇게 폭발하는 적이 220경기 정도에 한 번씩 나온대요. 그랬군요. 그때 가서는 이제 팀 플레이를 하는데 지금은 플레이오프나 마찬가지가 돼버린 게 이제는 플레이오프에 그렇죠. 못 올라갈 상황이 된 거니까. 네, 매 게임이 중요하니까. 코비가 이제는 플레이오프 모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반전이 되기 시작한 거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영리한 선수라고 봐야겠죠. 우리가. 그렇군요. 네? 그동안 이제 그 여러 스타들을 모아놓고 경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 팀의 리더라는 걸 더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거에서 이제는 사실 이 플레이오프도 못 나가게 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본인이 이제 더 급해진 거죠. 그렇죠. 득점 1위 하면 또 뭐 하겠어요. 그리고 네. 딱 보니까 지금 득점 1위에서 진짜 물러났어요. 3위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득점 선두에 대한 그런 그 자신의 목표를 자기가 뒤로 물러난다면은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레이커스를 경기를 이제 보시거나 관심을 가지실 때 과연 코비가 어떤 활약을 했는지에 따라서 레이커스의 그 승패가 갈린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이제 주말 내내 바로 이거 로스앤젤레스에서 남쪽으로 2시간 운전을 하고 내려가면 있는 샌디에고라는 큰 도시에서 또 그 파머스 인슈런스 오픈 골프 대회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단히 많은 한국 선수들도 참여했기 때문에 사실 뭐 많은 한국 기자들도 관심을 가졌고 또 한국에 계신 골프 팬들도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직접 다녀오시고 뭐 취재들 다 하셨으니까 좀 뒷이야기 잠깐만 하고 또 노던 트러스트 그 대회 이야기 좀 나눠보죠. 그 이번에 이제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에서 또 타이거 우즈가 이제 통산 이 코스에서는 프로에서 8번 우승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네. 그 US 오픈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파머스 인슈어런스 그 전에 이제 뷰익 인비테이셔널까지 합해서 이제 7번, US 오픈 1번 그래서 8번이죠. 그리고 아마추어 때도 그 타이거 우즈가 6번 우승했으니까 이 토리파인스에서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죠. 근데 이 토리파인스 코스 사우스 코스가 굉장히 깁니다. 7,658야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메이저 대회가 아닌 일반 PGA 투어에서는 가장 전장이 긴 거리인데 최경주 선수가 여기서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질 못했었어요. 아무래도 거리상에 조금 문제가 있나 보죠. 공동 15위가 가장 좋은 성적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공동 9위까지 10위권 안에 이제 들었죠. 들어왔죠. 그래서 최경주 선수 만났더니 자기 이제 그 동안에 이제 토리판스에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번에 첫날 이제 그 사우스 코스에서 최고 기록 세우면서 공동 2위 갔잖아요. 근데 결국 끝까지 잘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경기 끝나고 바로 이제 그 자신의 그 전세 기타하고 그 후배인 이동환하고 함께 피닉스로 이제 갔거든요. 근데 네. 지금 웨스트 코스트 스윙에 이제 최경준 선수가 이제 그 보통 그 피닉스 오픈은 그렇게 잘 안 나갔어요. 근데 이번에 피닉스 오픈도 가고 네. AT&T는 가지 않고 노던 트러스트 오픈에 이제 올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최경주 선수가 갖는 그 PGA 투어에서의 비중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단 큽니다. 네. 많은 갤러리들이 따라다니고 네. 뭐 타이거 우즈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 노던 트러스트 오픈이 열릴 때 최경주 선수가 좀 한인 팬들이 좀 많이 좀 와서 한국 선수들 좀 많이 성원 좀 해달라고 자신도 그 한인 갤러리들이 많으면 힘이 난다고 그러는데 예전에 그 여기 그 웨스턴가에 그 완도 식당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문 닫았는데 그분이 그 최경주 선수하고 같은 동향이라 항상 와서 응원하는데 이번에도 왔어요. 근데 그 첫날 둘째 날일 때는 갤러리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최경주 선수가 조금만 샷 좋으면 막 아주 그냥 그 토리판스가 떠날 정도로 그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근데 주말에는 조금 조용하대요. 네. 아무래도 뭐 또 주말에 이제 순위가 좀 많이 밀렸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결국 오늘 끝났고 이제 타이거 우즈가 결국 이제 승리를 거뒀는데 예상대로 마지막에 굉장히 못 쳤더라고요. 타이거 우즈가. 이미 그 어저께 6타차였고 그러니까 7번 홀까지 했을 때 이제 6타차로 선두로 나섰고 그리고 한때 18언더바까지 쳤잖아요. 이미 자신의 승리가 굳어지니까 좀 집중력이 떨어졌죠. 네. 뭐 2위하고 이제 4타 차로 그 간격을 벌리고 우승을 했는데 지난해 그 마지막 18번 홀에서 카일 스탠리 선수는 3타 차 앞두고 졌어요. 연장전 들어가갖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 코스가 그럽니다. 근데 그 18번 홀이 그 파5인데 물이 있고 그래서 오늘도 타이거 우즈 잘라서 갔어요. 네. 투혼 시키지 않고. 근데 카일 스탠드도 지난해 안전빵으로 우승하려고 잘라서 갔습니다. 근데 서드샷을 친 게 그 기대 우에다 놓고서 백스핀이 굉장히 심하게 걸려갖고 그게 떼굴 굴러갖고 물속에 들어가는 바람에 결국 그 우승을 브랜든 스네디커한테 넘겨줬는데 이 토리파인스 코스는 그렇게 쉬운 코스는 아닌데 타이거 우즈는 이곳만 가면 펄펄 나는데 또 다른 그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필 미켈스는 또 여기서
이번에 굉장히 성적이 부진했어요. 네, 부진했고 아마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말 한번 잘못했다가 마음고생이 네. 심하겠죠.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노던 트러스트 대회가 이제 이것도 LA에서 열리게 된단 말입니다. 이 대회는 어떤 대회이고 또 오늘 그 노던 트러스트 대회 때문에 우리 유지승 기자께서는 직접 취재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 뭐 오늘 발표회 같은 게 있었죠? 예, 노던 트러스트 이 골프를 여는 협회 회장이 제리 웨스트예요. 제리 맞죠? 웨스트 NBA의 그럼 뭐 살아있는 전설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NBA 로고입니다. 로고 그 NBA 로고 공몰고 가는 사람이 바로 제리 제리 웨스트. 웨스트죠. 예, 네. 이분이 그 회장에서 오늘 어떻게 또 우연찮게 이분이 오셔서 만났는데 일단 노던 트러스트는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LA 인근에 있는 리비에라 골프 코스에서 열리고요. 근데 이거보다 사실 레이커스 질문이 더 많았어요. 오히려 골프보다도요. 오히려 저희 다시 레이커스에 대한 얘기로 아, 돌아가야 예, 되나요? 왜요? 적군 아닙니까? 지금 워리어스 고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뭐 레이커스에서 떠나신 지 꽤 되셨죠. 꽤 됐는데 네. 그래도 레이커스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주로 둥구스름한 질문들이었어요. 레이커스 저렇게 못하는 이유가 뭔 것 같느냐. 대답도 둥구스름하지 않았습니까? 대답이 이제 디펜스를 강화해야 된다. 요런 걸로 이제 둥구스름하게 하고 말더라고요. 글쎄요, 예. NBA 로고에 나오시는 분의 대답이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이랑 그거 비슷했네요. 말고는 뭘 더 얘기를 해줄 수 없는 그래요? 상황이었던 것 같아. 타이거 우즈 나온대요? 노던 트러스트요? 타이거 우즈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죠. 예, 타이거 우즈 안 나오고 한국 선수들도 이번 노던 트러스트에 6명 지금 딱 리비에라 6명만. 컨트리 클럽에서 열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타이거 우즈를 쭉 여기 왔을 때 봤는데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에서 유난히 타이거 우즈가 전성기 때도 성적이 안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악연이 있어갖고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에 그 타이거 우즈가 잘 나오질 않는데 그리고 거기가 좀 백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프레드 커플스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요. 그런 것도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에서 그 나오는 그 405까지 도로 거기 그 퇴근 시간에 걸리면 아주 죽습니다. 그 타이거 우즈도 움직이는 주차장이라고 저희들이 교통 말하죠. 혼잡 때문에 거기 가기 싫다고 그랬대요. 네. 그 그래서- 프레드 커플스 말씀하셨는데 오늘 노던 트러스트에서 프레드 커플스가 지난 30년 동안 29번 노던 트러스트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노던 트러스트 쪽에서는 뭐 프레드 커플스를 제일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오히려 저 이미 이렇게 좀 나이도 들고 이제는 노장이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좋아하는 거죠. 챔피언스 투어에서 뛰는 선수죠. 이 네. 프레드 커플스.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는 이 노던 트러스트 오픈 그러니까 그 전에 니산 오픈 이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하고는 그렇게 썩 좋은 인연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거기가 케빈 나가 좋아하는 코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오니까. 맞습니다. 요번에 예, 케빈도 나옵니다. 나와요. 케빈 나 나와요. 이번에 그저 한인 선수들 많이 만나셨잖아요. 예. 예. 케빈 나 선수도 만나셨고. 케빈 나는 이 토리 파인스하고는 인연이 좋지 않아요. 코스 그래요? 길잖아요. 네네. 7,600그래서 여기 잘 나오질 않고 그랬군요. 다음 주 이제 그 피닉스 오픈에 가는데 네. 케빈 나 선수가 그 굉장히 그 말도 잘해요. 그리고 그 성격도 굉장히 좋고 그런데 이번에 저는 그 이동환 선수 네. 그 PGA 투어 그 컬러파이 큐스쿨에서 큐스쿨을? 메달리스트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동환 선수가 그 하와이 소니 오픈 때 그 잠을 자다가 이 왼쪽 어깨가 좀 이상하게 됐대요. 근데 그 자신의 말로는 침대가 너무 쿠션이 좋아갖고 그랬대요. 그럴 수 있죠. 그 네네. 호텔이 아마 그 뭐 5성급 이상 되니까 쿠션이 좋았나 봐요. 그래갖고 어제도 그 토리파인스에서 경기 내가 쭉 따라다녔는데 드라이브를 치고 나서 클럽을 놔요. 팔이 아파갖고 이 팔로우를 못 해줘요. 그래갖고 일단은 시련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시집 가는 날 등창 난다고. 네네. 초반에 좀 자기가 의욕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자신의 기량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닉스 오픈까지는 가고, 근데 이제 루키들은 그 일정이 그 처음에 6 일정이 메달리스트이기 때문에 그 이동하는 좀 혜택을 받았죠. 네. 근데 이제 6개 대회하고 리셔플을 합니다.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성적 갖고 그거를 하는데 피닉스 오픈 가고 AT&T 페블비치는 불참한데 그때는 그 LA 와갖고 그 한방하고 그 양방 치료를 좀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LA가 우리 저 선수들에게는 음식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해외 진출하는 선수들에게는 참 천사의 도시네요. 그야말로. 그렇죠. 네네.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여기가 한국 음식보다 더 맛있다고. 왜 그러냐면 재료를 여기는 아끼지 않으니까. 한국은 일단 고기 종류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은 재료를 아끼고 손솜씨로 만드는 거고 여기는 손솜씨는 떨어지지만 재료 갖고 그냥 풍성한 재료로
그 맛있게 오죽하면 음식을 저희들도 만들죠. 가끔 무제한 가지 않습니까? 고기 무제한 뷔페. 네. 좋은 것도 많이 나오는 그런 그렇습니다. LA인데요. 자, 이렇게 그 또 뭐 PGA 대회 얘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기사가 나왔고 이제 류현진 선수는 이미 LA에 이제 입성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류현진 선수의 그 다저스 행사에 참여하는 것들도 또 취재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유지승 기자 갔다 왔죠? 제가 금요일 토요일 이 다저스 행사 다녀왔었는데요. 네, 네. 류현진 선수 인터뷰한 거는 지금 잠깐 들어보시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